트리를 탐색 또는 순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입니다. 우리가 알고리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렬 알고리즘이 있고 이진 검색 알고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마 많이 사용하는 것이 깊이 우선 탐색, 너비 우선 탐색 알고리즘일 것입니다. 따라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DFS와 BFS는 트리를 탐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탐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트리도 그래프의 한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DFS와 BFS를 이용해서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탐색 알고리즘은 그 트리에 또는 그래프에 있는 모든 노드를 한 차례씩 방문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에서 어떤 특정한 노드, 이 노드에 있는 예를 들면 어떤 값들이 노드에 있을 때 그 값이 현재 트리에 존재하는지를 찾을 때 BFS, DF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FS는 기본적으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고요. BFS는 Q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라이브러리에 이진 탐색이나 정렬은 제공을 해줘요. 라이브러리 형태로. 배열을 이진 탐색한다든지 정렬한다든지 리스트를 이진 탐색한다든지 배열 기반 또는 정렬한다든지 하는 알고리즘들은 라이브러리로 주어지는데 BFS와 DFS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그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알고리즘 구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택과 Q만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두 개 알고리즘이 스택과 Q를 바꾸기만 하면은 DFS가 되고 BFS가 되기 때문에 하나만 알아도 다 구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깊이 우선 탐색은 트리에서 한쪽 방향으로 쭉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너비 우선은 이 레벨 순으로 검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벨 순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너비 우선. 그러니까 시작 노드로부터 그 시작 노드를 루트 노드로 생각했을 때 그거를 이제 레벨 단위로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너비 우선 탐색이고, 깊이 우선은 시작 노드부터 가장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검색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트리를 우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루트 노드부터 탐색을 시작한다. 그러면 요게 스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게 검색되는 순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깊이 우선 탐색을 하거나 너비 우선 탐색을 할 때도 visited 이 노드를 내가 방문했나 안 했나를 표시하는 그런 것이 보통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스택 또는 q 외에 그 노드를 방문했는지 방문하지 않았는지를 나타내는 불리언 또는 이제 여기 C는 불 형태의 배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첫 번째로는 루트 노드를 스택에 푸시합니다. 그리고 요 과정을 루프로 반복을 하게 돼요. 언제까지? 스택이 비어 있을 때까지. 스택이 빌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 노드를
이제 스택에 들어 있어요. 그럼 아직 이 노드를 방문했다고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루트에 들어가서 루프에 while 이 지금 소스는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 잠깐 쓰면 스택이 empty가 아니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current 노드라고 하면 스택에서 팝을 합니다. 물론 C는 이제 탑을 하고 팝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current 노드가 요 노드가 되겠고 요 노드가 visited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노드 그 다음에 요 노드를 방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노드의 자식 노드들을 스택에 푸시합니다. 그런데 스택에 푸시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이 진행되는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택에 2를 넣고 그 다음에 2를 넣는다. 또는 이걸 어떻게 된 거죠? 2를 넣고 2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스택을 이렇게 하면 1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스택 톱에 2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루프할 때 스택 톱에 있는 건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를 비지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의 자식들을 추가하게 돼요. 그러면 5를 넣고 6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방문하는 건 6을 방문할 거고요. 6을 방문하고 넣는 것이 10, 11을 넣게 돼요. 그러면 또 11을 방문하게 될 거고 11은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5에 쏴서 11 처리하고 그 다음에 10 처리하고 5를 처리한 다음에 남은 2를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럼 1에 3, 4가 들어가게 되겠고 4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3을 처리하게 될 거고 7, 8, 9를 집어넣고 9, 8, 7 순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푸시할 때 우리가 낮은 순서대로 레프트 푸시하고 라이트를 푸시하면 라이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꾸로 라이트를 푸시하고 레프트를 나중에 푸시하면 레프트를 우선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노드를 한 번만 방문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이 깊이 우선 탐색의 빅5는 노드 수만큼 노드 수에 비례합니다. ON이 돼요. 노드 수가 11개면 11번의 반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화해문은. 그렇죠? 물론 이 과정에서 스택에 집어넣고 막 이런 비용이 들지만 결국은 그 노드를 여러 번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깊이 우선 탐색입니다. 그 다음에 너비 우선 탐색은 앞서 살펴봤던 깊이 우선 탐색에서 스택을 썼던 거에 비해서 Q를 쓰게 됩니다. Q. 그래서 마찬가지로 반복을 들어가기 전에 Q에 루트를 푸시하게 돼요. 그러면 0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화일문 안에서 그 Q에 있는 걸 빼내게 됩니다. 커런트에. 그리고 얘를 visited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럼 0을 방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0을 방문하고 left, right를 차례대로 Q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Q에서 먼저 나오는 것은 먼저는 left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를 처리하면서 1의 자식 3과 4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요. 그 다음에 2를 처리하고 2의 자식인 5와 6을 여기다가 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렇게 요 순서대로 차례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비 우선 탐색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잘 알아두시고 구현하는 것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 트리를 설명드릴 때는 요 BFS와 DFS를 직접 구현하진 않겠지만 다음 장에서 이진 탐색 트리 BST를 살펴보는데 이 BST에 대해서는 DFS와 BFS를 구현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BFS와 DFS 코드를 꼭 만들어 보고 잘 익혀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진 트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 트리는 각 노드가 최대 2개의 자식 노드만 가질 수 있는 트리이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살펴볼 이진 탐색 트리도 이진 트리를 이제 이용하는 그런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진 트리에서 루트 노드 제약은 모두 부모 노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진 트리는 규칙이 명확하기 때문에 각 레벨에 있는 노드 수라든지 최대 노드 수, 최소 노드 수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 각 레벨 L에 있을 수 있는 최대 노드 수는 2의 L-1승입니다. 첫 번째, 여기 레벨 1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는 하나, 그 다음 레벨은 둘, 그 다음 레벨은 넷, 그 다음에는 8개까지 있을 수 있고, 최대 16개.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게 레벨 1이니까 2의 1-1, 2의 0승 해서 1개, 그 다음에 2의 1승에서 2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최대 노드 수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높이가 h인 트리에 있을 수 있는 최대 노드 수는 이렇게 다 차여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1개, 3개, 7개, 15개 이런 식으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요 각각들을 다 더한 걸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의 0승, 2의 1승, 그래서 맨 마지막은 이게 높이가 0, 1, 2, 3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노드의 수는 2의 h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이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는 높이가 3인데 2의 4승 마이너스 1 해서 15가 나오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최소 노드의 수는 h 플러스 1입니다. 즉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최소인 경우에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노드의 수는 h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높이가 지금 2니까 그 노드의 수는 3개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트리에 있는 노드의 수가 3개이면 간선의 수는 n-1개입니다. 그래서 최소 노드의 수는 h 플러스 1, 높이가 h인 트리에서 최대 노드 수는 이만큼, 최소 노드 수는 이만큼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면 높이가 h일 때 n의 범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소 노드의 수는 h 플러스 1보다는 같거나 크고 최대 노드 수는 2의 h 플러스 1보다는 작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각각들을 따져서 보면 n은 h 플러스 1이고요. 그러면 h는
n-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h는 n-1보다는 작아야 돼요. 같거나 작아야 되겠고, 또 요 식을 여기는 뺐으니까 요거 없는 대로 해서 진행을 해보면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여기 없고 h 플러스 1이 내려오죠. 그러면 h는 로그 2의 n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n이 주어졌을 때, 어떤 n이 주어졌을 때 그 트리의 높이는 얘보다는 커야 되겠고 얘보다는 n-1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면 n개의 노드로 만들 수 있는 트리의 최대 높이는 n-1이 될 겁니다. 그리고 n개의 노드로 만들 수 있는 트리의 최소 높이는 요걸 이용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로그 2의 n의 요거는 플로우라는 개념으로 절삭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6이다. 6개 노드다. 그럼 로그 2의 6은 2.xx 얼마 되겠죠? 그럼 요거 뺀 2가 되는 거죠. 높이 2. 그러니까 6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최소 높이가 되겠죠. 2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개념들을 한번 잘 생각하고 하면서 이진 트리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 트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강의에서는 제가 조금 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포화 이진 트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포화 이진 트리는 모든 노드의 자식수가 0 또는 2인 경우에요. 요 트리를 보면 얘는 2개, 0, 0, 2, 0, 0입니다. 즉 노드의 자식수가 0 또는 2이면 포화 이진 트리라고 얘기합니다. 풀 바이너리 트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이진 트리는 마지막 레벨을 제외하면 모두 채워져 있고 마지막 레벨의 단말 노드는 왼쪽에부터 채워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요거는 완전 이진 트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한번 포화 이진 트리인지 살펴보면 2, 2, 2, 2, 2, 0, 0, 0, 0, 0, 0 이기 때문에 현재 요 트리도 포화 이진 트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자식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 트리도 완전 이진 트리이지만 포화 이진 트리는 아닙니다. 얘는 하나고 0이죠. 그래서 하나인 애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완전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이진 트리이지만 포화 이진 트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처럼 모든 중간 노드의 자식수가 2일 때 이런 형태죠. 이렇게 하나가 있는 애가 없을 때 없으면은 어떤 수식이 성립되냐면은 단말 노드수가 n이면 전체 노드 수는 2n-1입니다. 우리가 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런 트리를 완벽 이진 트리라고 하는데 완벽 perfect binary tree 완벽 이진 트리라고 하는데 이 완벽 이진 트리의 경우에 요 단말에 있는 노드 수는 2의 h일 거고요. 8개가 있으면 이 위에 있는 노드의 수는 7개입니다. 즉 얘가 n이면 얘는 n-1개가 있고 더하면 2n-1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식 노드수가 2일 때라고 하니까 이렇게 2개가 빠져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나만 빠져나갔을 때는 이 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두 개가 빠져나가면 이 노드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두 개가 빠져나갔는데 단말은 하나가 늘어니까 얘는 7개, 얘는 6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성립을 해요. 그래서 n 이퀄로 2n-1. 그러니까 자식 노드 수가 2인 모든 완전 이진 트리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중간 노드의 자식 수가 2인 그런 경우에는 이게 성립해요. 이게 언제 확실히 성립하냐면 완벽 이진 트리 때는 이게 성립을 하겠죠. 그리고 완전 이진 트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요 식이 성립은 하지 않겠죠. 그리고 완벽 이진 트리는 모든 중간 노드의 자릿수가 2이며 모든 단말은 같은 레벨에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완벽 이진 트리입니다. 그리고 완벽 이진 트리는 포화 이진 트리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포화 이진 트리와 완벽 이진 트리를 같은 개념으로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화 이진 트리는 완벽 이진 트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요런 트리도, 요런 이진 트리도 우리가 포화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벽 이진 트리는 단말 노수가 n이면 전체 노드 수는 이렇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h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n은 2의 h-1일 거고 h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n-1은 2의 h 플러스 1이고 로그를 취하면 h 플러스 1이 될 거고 요게 넘어가면 요게 되겠죠. 그래서 h는 그 완벽 이진 트리에서 트리의 높이는 전체 노드를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 이진 트리는 항상 완전 이진 트리이고 포화 이진 트리입니다. 하지만 완전 이진 트리는 완벽 이진 트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트리의 종류가 균형 이진 트리입니다. 모든 노드의 왼쪽 부분 트리의 높이와 오른쪽 부분 트리의 높이의 차이가 1 이하인 경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얘도 보면 얘는 없으니까 차이가 0이죠. 얘도 같으니까 0이고 이 경우에는 이쪽은 높이가 2이고 이쪽은 높이가 1이에요. 그럼 차이가 1이 되겠습니다. 1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차이가 이제는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되면 얘는 df가 0이고 얘는 1이죠. 여기 되면 얘도 1이고요. 1이니까 얘는 0이고 얘는 2가 되죠. 3, 1이니까 2가 돼요. 2가 되면 2가 있는 애가 있으면 차이가 2가 되어 있으면 얘는 균형 트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얘도 균형 트리이죠. 여기는 0, 1, 2.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왼쪽에서 오른쪽 트리를 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0이고 1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도 상관없어요.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차이가 1 이하이면 균형 이진 트리예요. 균형 개념은 꼭 이진 트리에만 적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트리로 뭔가 모델링 했을 때 이렇게 편향된 트리가 아니라 균형된 트리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떤 연산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트리와 관련된 연산은 트리 높이에 비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균형 트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균형 트리가 뭔지 좀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살펴볼 이진 탐색 트리는, 기본 이진 탐색 트리는 이 균형을 유지 못해요.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는 트리들이 있습니다. 이진 트리들이 있고, 뭐 ABL, 레드 블랙 트리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은 이진 탐색 트리를 살펴보면 더 뚜렷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진 트리 노드의 번호, 우리가 이진 트리가 있을 때 이진 트리의 노드의 번호를 이렇게 1, 2, 3, 4, 5, 6, 7 이 순서대로 넘버링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0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이진 트리를 우리 응용해서 항상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트리의 구현 방식인 포인터를 이용하는 연결 구조 같은 방식이 아니라 배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열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이런 배열에 노드들을 이런 순서대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노드의 자식은 여기 있고, 이 노드의 자식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노드의 색인으로부터 자식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식 노드와 부모의 관계는 2분의 i, 2i, 2i 플러스 1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2가 있으면 이거의 부모 노드는 나누기 2한 거 1이 되고, 4는 2가 되고, 5는 2가 됩니다. 거꾸로 2의 자식은 4, 5, 2의 i, 2의 i 플러스 1, 3, 6, 7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우리 머릿속으로는 쉽죠. 그런데 실제 만약에 배열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 첫 번째 루트 노드를 1번째 색인에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0번째 색인에 유지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요 식이 아니라 요 식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1이면 1-1 나누기 2에서 0, 3이면 3 빼기 1, 2에서 1, 4 빼기 1하면 3을 2로 나누면 1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2i 플러스 1, 그리고 오른쪽 자식은 왼쪽 자식에 더하기 2란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왼쪽 자식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i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니까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진 트리의 노드들의 번호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이게 완전 이진 트리가 아닌 경우, 뭐 아까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비어있는 것들이 많겠죠. 사용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연결 구조로 우리가 이런 형태로 구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 트리의 경우에는 이렇게도 구현할 수 있지만 배열로 구현할 수 있는데, 특히 언제 완전 이진 트리 형태로 내가 트리를 늘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배열로 구현하는 게 효과적일 거고요. 물론 배열로 구현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동적 배열 기법이 필요하겠죠. 계속 노드들을 추가하면서 배열을 늘려줄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배열을 구현하더라도 동적 배열 기법이 완전 이진 트리일 땐 필요하다. 그래도 보통 우리가 완전 이진 트리로 뭘 나타낼 수 있으면은 이런 포인터 형태의 연결 구조 형태로 그 트리를 나타내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배열을 이용하게 된다. 자, 이진 트리의 순회. 당연히 이진 트리도 트리이기 때문에 BFS, DFS를 이용해서 순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 트리의 경우에는 BFS, DFS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순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위, 중위, 후위 세 가지 방법으로 순회할 수 있는데 이들의 차이는 루트 노드를 방문하는 순서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항상 왼쪽이 오른쪽보다는 먼저 방문을 하는데 루트 노드를 언제 방문하냐? 전위는 루트부터, 중위는 루트를 중간에, 후위는 루트를 맨 마지막에 방문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트리가 있으면 우리가 BFS로 방문하면 요 레벨 순으로 하니까 뭐 차이가 그냥 쉽게 나오죠. A, B, C, D, E, F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DFS 경우에는 이제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텐데 이쪽으로 간다 치면 A, B, D, E, C, F 이렇게 가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위, 중위, 후위 방법으로 하면 전위는 루트부터 하니까 A부터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요. 루트를 방문하겠고 또 왼쪽으로 갑니다. D 방문하고 E 방문하고 그 다음에 C, F 이렇게 방문하겠습니다. 루트부터 방문한다. 중위는 왼쪽부터 가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가니까 D를 방문해요. 그 다음에 B, 루트,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루트, 그 다음에 왼쪽, 루트,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D, A, C, F. 후위는 루트를 가장 마지막에, 그러면 D 가고, E 가고, B 가고, 그 다음에 F 가고, C 가고, A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트리가 주어졌을 때 이 방법을 알면 이런 식으로 방문한다는 거를 우리가 쉽게 손으로 작성을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려고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기적으로 구현하면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근데 비재기적으로 이걸 구현하라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예정이니까 그렇게 되겠고 나중에 이제 이진 검색 트리에서는 중위 방법으로 순회를 하게 되면 키값 순서대로 방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라이브러리에서는 트리를 위한 범용 자료 구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트리로 나타내고 싶다. 그럼 라이브러리에서 갖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리가 매우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트리 자체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리를 이용하는 특별한 자료 구조들은 또 라이브러리에 들어있어요. 뭐 자바의 트리셋, 트리맵이나 C++에서도 셋이나 맵 같은 경우 중에서도 트리를 이용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트리 자체, 뭔가를 트리 자체로 나타내기 위한 자료 구조는 없다. 링크 리스트 뭐 이런 건 있지만 트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별도 없다.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라이브러리 같은 데서는 간혹 뭐 트리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때 트리 구조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그냥 링크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처럼 뭔가를 트리로 내가 나타내고 싶을 때 그 트리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로 트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트리를 이용하는 이제 직접 자료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